충격적인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LA 산불 화재를 당한 시민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서 빚을 갚겠다고 비행기표가 매진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정작 한국에 도착해서는 믿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크리스탈입니다.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저희 집 첫째 딸입니다. 밑에는 3명의 동생이 있는데요. 소개를 하기 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만났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미국의 플로리다를 떠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으로 한국을 방문했는데 출장하는 기간 동안 회사집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도심을 걷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마주친 거였죠.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니 한국어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해서 한국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셔서 성적 장학금은 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해서 서울의 유명 입시 학원의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학원과 집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건장한 미국 남성이 부르길래 당연히 길을 물어보는 줄 알았다는 거였죠. 아버지의 부름에 어머니는 돌아보았는데 아버지께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말은 하고 싶지만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가 능통하셔서 영어로 말하며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버지 눈이 동그랗게 커지는 것이었죠. 아버지 눈에는 어머니가 미인으로 보였는데 더군다나 영어까지 유창하게 하니 더더욱 호감이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어머니가 마음에 든다며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시간이 여유로워 흔쾌히 승낙했고 식당에서 담소를 나눠보니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약속을 기약하고 서울에서 종종 보곤 했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하고픈 마음이 커서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답니다. 자신과 함께 미국에 같이 가자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생각이 많았지만 흔쾌히 승낙을 하고 미국으로 향했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간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인종차별도 심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공항 직원들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괜히 시비를 걸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를 믿고 한국을 떠나 미국을 왔는데 고작 이런 일로 한국을 돌아가는 게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 같은 한국 사람도 인정받을 수 있게 생활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일자리는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공부와 독서를 좋아하셔서 어머니에게 딱 맞는 일자리였습니다. 처음 출근했을 때는 직원들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저 먼 나라 한국에서 동양인 여자가 와서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뒷담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런 시선을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고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고 부지런함을 보여주면 그들 또한 다시 마음이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시간이 흘러 일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니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어머니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며 리스펙하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각한 적 한 번 없고 항상 맡은 일을 불평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행사가 있는 날에는 더 일찍 출근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뒷정리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이런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어머니께서는 특별 승진을 하게 되었고 동양인 최초로 도서관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주말 당직을 서던 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주말 당직을 서곤 했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어머니께서는 너무 놀라서 일단은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
얼른 사무실을 뛰쳐 나와 열람실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이 났으니 얼른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챙겨 불이 나서 연기가 흘러나오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불이 난 곳은 도서관 창고였으며 전기가 합선나서 화재가 발생했던 거였어요. 다행히 창고는 어머니께서 근무하시면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해두었고 연소 가능 물질을 미리 빼두었기에 큰 불로 확산이 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고 있었고 때마침 소방관들도 도착해서 인명피해 없이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소방조사를 해보니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전기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난 것이었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인화물질도 많이 없어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는 소방서에 초청되어 상을 받으셨어요. 누구보다 초동 조치를 잘 하였고 매뉴얼에 맞춰 상황 판단과 일 처리를 해서 큰 피해를 막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도서관에 그 많은 책이 불타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허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정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육아휴직이 들어가고 얼마 후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전 모두가 아는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보도되어 아실 건데요. 바로 LA 화재입니다. 산불로 시작되어 도시를 통째로 삼키는 큰 불이 나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LA의 한인타운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만 6명이 사는 가정이다 보니 나름 규모가 있는 주택이었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으며 차고지도 있었고 조경으로 큰 나무와 꽃들이 즐비했었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도 있긴 했지만 목조주택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재 발생 당시 처음에는 강력한 돌풍이 불어 화재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고 처음 불이 났던 곳에서는 주민들이 정말 몸만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급히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탈출이라는 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소방헬기 또한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투입되지 못하고 불이 번지는 속도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최대한 막아보고 있지만 화마의 강력함은 소방관들마저도 후퇴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이 점점 불구덩이에 빠져들고 있었고 미국 시민들은 이미 집을 버리고 모두 피난을 갔습니다. 이 뜻은 집을 포기를 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 근처에 소방서에서도 지원이 오고 바람은 잦아들어서 소방헬기가 뜨고 심지어 소방비행기까지 뜨며 옆 나라인 캐나다에서도 지원을 하러 왔습니다. 그 많은 소방관들의 노력에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확산 속도를 조금 지연시킬 뿐 화재를 진압하는 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어선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 불길이 더 확산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인타운을 덮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집을 버리고 피난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너무 확고했었습니다. 절대 화재가 본인들의 집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히도 첫 화재 발생지와 거리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단합이 정말 잘 되었습니다. 한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한인타운을 지키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업체를 하시는 분은 청소 차량을 지원하고 횟집을 하시는 분은 물차를 지원을 하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꾸려서 한인 소방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전에 가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각 집들에는 불이 날 요소들을 최대한 치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다 보니 나무와 잔디와 꽃이 많기 때문에 불의 확산 속도가 커서 화재가 한인타운을 덮치기 전에 너무너무 건조했던 나머지 미리 집에도 그렇고 나무와 잔디와 꽃에 물을 뿌렸습니다.
겨울철에 너무 건조해서 불이 더 빠른 속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인타운 앞에는 넓은 공원과 공터가 있었는데 여기를 방어선으로 지정해두고 잔디를 파냈습니다. 불이 이 앞까지 번져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 출신의 한인들도 있어서 그들이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방당국의 저지선마저 붕괴되며 또 다시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소방당국은 한인 회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피신하라 말했지만 한인 회장은 여기서 한인타운을 지킬 것이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젠 진짜 턱 밑까지 온 불길을 막으려고 한인타운의 한국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의 확산을 막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치 소방대를 편성해서 한인타운 앞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불길을 막고 있었고 횟집 사장님의 물차와 청소업체 사장님의 청소차 등 물을 뿌릴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동원해서 계속 싸우고 있었죠. 그렇게 공원 앞까지 온 불길을 자그마치 12시간 동안 버텨냈습니다. 오후 6시에 한인타운 공원에 도착해서 계속되는 화마를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버텨낸 것이었어요. 한인타운을 오는 길에 있는 다른 마을을 전부 다 전소시키며 왔지만 한인타운 앞에서는 불길이 사그라들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 승리였습니다.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열심히 불을 막아서 화재 진압을 했던 사람들은 녹초가 되었지만 자신들이 살아온 집이 불타 없어졌다면 더 큰 상실감을 가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마을 오른쪽 편에서 불길이 다시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을 기준으로 오른쪽 마을에는 대저택과 미국에서 알아주는 부자들이 살고 있었고 크리스탈의 집도 한인타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대저택을 포기하고 이미 불길을 피해 사람들은 피난소로 향해서 거기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 하나 없는 텅텅 빈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동네가 불바다 앞에 놓인 위기를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집이 아니더라고 이웃 동네 주민들이었기에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그 동네를 덮치고 나면 한인타운으로 오는 게 뻔했던 터라 한인타운의 사람들은 오른쪽 마을에 가서 불길의 확산을 막고 그 마을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화재 진압을 한다고 사람들은 몸이 너무 지쳐 있었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마을에는 국가 공공기관이 몰려 있었고 추후 사람들이 돌아와도 각 기관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추후에 후속 조치가 늦어져서 그런 마음을 먹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의 어머니가 일하고 계시는 도서관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도서관을 지키려고 피신을 가지 않았고 같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화마를 이겨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모두의 소망으로 불길을 막아냈고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큰 피해를 줄여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게 수십 일이 걸려 모두의 노력으로 결국 불길을 잡았고 옆 동네 대저택으로 돌아온 부잣집의 주인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이 빚을 갚고 싶다며 한인 회장님에게 찾아왔고 덕분에 재산을 부여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빚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인 회장님은 괜찮다고 계속 사양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은혜를 갚겠다고 하니 한인 마을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라며 선을 그으셨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고마우면 한국의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함께 있던 한국에 있을 때 소방관 출신의 한인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방관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서 소방 장비 등 개인 장구류 등을 최신식으로 지원받고 소방복도 열에 강하게 견디는 소재로 만들어져서 소방차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방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많이 열악하다며 한국의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 동네 부잣집 주인들은 얼떨결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냈지만 본인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고향 땅에 소방관들에게 지원을 해주라니 너무 신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부잣집 사람들은 또 한 번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서로 돕고 살며 단합도 잘 되고 어려울 때마다 뭉치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보다니 정말 한민족의 특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 동네 부잣집 주인들은 그들의 설득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한국의 소방서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 서울로 들어온 그들은 서울 도심의 소방서들을 방문을 해보았는데 미국의 소방과 비교를 해보면 열악해 보이긴 했습니다. 때마침 출동 사이렌이 울렸고 강남의 복잡한 도심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꽉 막힌 도심의 길에서 소방차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으며 소방관들의 장비도 미국 소방의 장비보다는 열악해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소방관들의 실력과 그들이 국민을 챙기는 마음은 어느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막힌 도로를 지나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를 하려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미국 소방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는 부잣집 주인들은 한국의 소방에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오기 전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서울은 처우 개선이 된 상태이지만 지방의 도시로 가면 더욱더 처우가 좋지 않다며 화재 시 쓰는 장갑들조차 개인 사비로 지출해서 쓰며 힘든 생활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던 대저택 주인들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소방서도 방문해서 두 눈으로 보니 정말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화재 시 사용하는 장갑부터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한국 소방관들의 진정성과 헌신하는 모습에 그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을 돌아보고 미국으로 돌아온 부잣집 주인들은 미국의 소방청에 들려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소방 장비들을 물어보며 가장 좋은 제품과 가장 사용 많이 하는 것을 설명을 받으며 의견을 참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필요한 제품을 주문을 했고 배송 오는 날 그 광경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한인타운과 옆에 부자 동네 사이에 큰 트럭들이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부잣집을 대표하는 사람이 한인타운 회장을 찾아가서 앞전에 말씀하신 한국의 소방에 지원하려고 물품을 준비했다고 한인타운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보내는 것보다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이 보내면 더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한인 회장은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하였고 당신들의 이름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한인 회장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화재를 막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소방 물품들은 한국의 소방청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한국에 있는 열악한 소방서로 먼저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뉴스와 매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한국에서 소방관들에게 열악한 처우 개선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아픔을 같이 이겨내고 서로를 도와주다 보니 한인타운과 오른쪽 부잣집 동네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고 미국의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순간에도 각자 본인을 낮추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해주며 치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한인 덕분에 화재를 피해가서 도심을 불이 꺼진 후 도시를 재건하는데 빠른 도움을 줬습니다. 이런 한인타운의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한인타운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또한 이 사연을 듣고 어머니의 고향인 한국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원래 한국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똘똘 뭉치며 서로를 돕는 성향이 있냐고 말이죠. 크리스탈의 어머니는 말해주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래전부터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본인을 희생을 해서 도와주며 살았다고 그게 한국 사람들의 뭔지 모를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아직까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얼른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도 크리스탈이 얼른 한국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루빨리 방문해서 한국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하루 김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